안녕하세요. 진자유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부정선거 정치 사법 카르텔 트럼프 미국 독재 제재 정조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사법 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법부가 법리에 의해서 오직 법에 의해서 어, 무오하게 법을 해석해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인 편향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법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그 한 몸이 된 그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바로 헌법재판소에도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해 있어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법 체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그 사법 시스템을 존중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법의 정상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 사법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법 해석의 틀 안에서 이들이 실현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의로 법을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몇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못 믿겠다라는 여론이 일파만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국민적 불신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게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대통령 그 탄핵 재판에서 물러나야 되고 스스로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관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는 지금 여러 이제 방송에서도 현재 메이저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고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충돌 상황, 정치 편향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들로 인해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급진적인 모임들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재판관들이 수두룩하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모임을 좌파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을 좌파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좌파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이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보면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이들이 탄핵을 인용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대통령의 탄핵을 이미 결정한 상태로 탄핵 재판을 제대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 최고의 인기 강사 누구죠? 전한길 강사. 이분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들을 찍으면서 지금 국민들을 계몽하고 나섰습니다. 조회수 이제 400만에 육박하는 영상을 여러 개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영상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 있고 국민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경원 의원도 29일 자신의 SNS에 통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친동생이 그 현직 민변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스스로 기피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의 모든 우리나라 재판 사법 체계에서는, 시스템에서는 자기 친인척이 뭔가 연루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기피를 하고 회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SNS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김어준도 팔로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굉장한 친분 사이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영배,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이 사람은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친야에서 종북까지, 이런 의혹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올린 그 글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 3조 4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가치관을 가지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군 기관과 군 질서보다 군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가치로 지적받는 두 개 국가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의 정치적인 편향성, 이념적 좌경화 논란이 종북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스카이델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문영배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의 재판 공정성을 부각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되어서 사법부가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문영배의 군 안보 관련 최근의 헌재 판단을 살펴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배는 지난해 9월 이적행위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같이 이적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문영배는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 문영배는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면서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것이죠. 자, 문영배는 같은 해 10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등에 대해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6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군이 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5월
문영배는 헌법재판소가 군인 장교가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위헌으로 또 봤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의 특성상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판단도 눈길을 끄는데요. 문영배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23년 9월에 했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문영배는 이를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문영배는 접경지역 주민 인권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는 국가 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치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판결 행보를 보고 국가 안보를 위해 기본권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이어질 군 기각 및 사기 진작을 개개인의 인권 추구 등을 근거로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개인의 인권 추구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쳐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사상이 굉장히 아주 고수 빨갱이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북관도 나타나는데요. 2022년 6월 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글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문대행은 필자가 생각하는 남북 정상 관계로는 남북한의 두 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대한민국 국가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을 북한까지 이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의 국가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이미 천명이 되어 있고 제4조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소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 이 자가 어떤 판결을 할지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것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이 정당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핵심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기한 그 증거 채택을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핵심 이슈를 비껴간다라는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신청을 기각을 한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으면서 투표자 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계엄의 사유가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결정으로 탄핵 심판 결정에 있어서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이라고 했는데 그 계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 핵심을 검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비상사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방법으로 계엄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실제로 부정선거 의혹이 어느 정도였는지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것을 차버린 셈이 된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것을 기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했겠습니까? 바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자들이 바로 이 투표자 수의 검증을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이다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관 현재 8명 가운데 4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그들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번 재판을 절대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의 핵심인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자라는 그 검증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이 기각을 이끌어냈던 사람들, 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자들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환하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판사, 경찰, 군대가 다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무엇에 오염된 것입니까? 바로 카르텔에 의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 카르텔은 바로 대한민국을 좀먹고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부정선거 정치사법 카르텔입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권성동이 한 발언입니다. 30일 권성동이 한 발언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권성동이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배후에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권성동이 했습니다. 자, 권성동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번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른 중요한 안건에 앞서 먼저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그는 우원식이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다른 헌재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며 헌재는 사법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불공정한 재판의 배후에 있는 카르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카르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권성동이 이들을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것을 무엇과 연관시켜 볼 수 있냐면은 미국의 행정명령과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자,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르텔을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카르텔이죠. 이 카르텔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행정명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명령은 특정 국제 카르텔, 이게 국제 카르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에 국한하거나 어떤 뭐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카르텔을 말합니다. 그 조직이 미국에 위협을 가하게 되면은
자, 그 카르텔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재산을 차단한다. 이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에 무엇이 해당되느냐? 바로 현재 헌법재판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카르텔, 이들 자체를 미국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국제 카르텔은 전통적인 조직 범죄가 초래하는 것 이상의 국가 안보 위협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물론 이제 여기 다음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에서 적대적인 외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적대적인 외국 정부 중국이죠. 자, 중국과 같이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 정부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을 망치려고 하는,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을 바로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동해서 다양한 행위자와의 융합하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행위자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가 바로 그 카르텔이다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도 망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도 망치고, 대한민국 자체를 망치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미국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제재는 국제 카르텔을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카르텔에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이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카르텔의 활동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서반구의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자,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과 그리고 뭐 대만, 일본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카르텔의 역할인데, 이 카르텔을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독자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조직들은 미국에 유사한 위험을 가하고 있고, 미국과 국제적으로 자행되는 그들의 폭력과 테러 캠페인, 이제 이 폭력과 테러 캠페인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어떤 외교 정책, 정치의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러한 조직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과 이제 장관들이 이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은 이제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적절한 조치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그들이 국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카르텔을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 이들이 바로 미국의 안보도 위협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그래서 현재 이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하고 자신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부역하고 있는 그 카르텔 그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은 이제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자유TV가 자매 채널인 예레미TV의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자유시민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를 위한 채팅방입니다. 계속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동참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과 자유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